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중에서 가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혈 경고성 계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내란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적화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은폐 세력과 부정선거를 밝히는 규명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경제적인 그런 사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부정선거의 은폐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바로 채용 비리가 뭐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하루빨리 각하를 선고하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선거 차이가 0.73%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원래 10%에서 많게는 15%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투표수로 따지면 240만 표에서 260만 표 차이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50만 표 가까이 가짜 투표를 투입했습니다.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진짜표 3표에 가짜표 1표, 어느 지역은 4표당 가짜표 1표, 어느 지역은 5표당 가짜표 1표인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5표당 1표를 투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쯤 2024년 현재 시점에 한국은 초토화됐을 겁니다. 그 말은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됐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고 이러한 체제로 계속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지난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어요. 2012년부터 더불당에서 손대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발전 단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제가 방송을 전해드렸는데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허구한 날
연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역대 어느 국회의원이 어떠한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낱낱이 조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추억 같은 얘기고 그러나 진실만은 밝혀야 되겠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김기현 그 전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버를 포렌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를 포렌식했는데 무시무시한 자료가 나와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하기 전부터 부정선거를 척결시켜야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진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그러한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부정선거는요 2014년 이후부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해외 투표입니다. 여러분, 해외 투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재외 투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2022년 3월 9일 할 때는 재외 투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2024년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선거는 국외 부재자 투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할 때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그 후보자별 특성별에 따라서 가짜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자기들 또 연구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정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역시 투표할 때 여기에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관내 사전투표할 때 여기서 진짜표 3표에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2014년도 이후에 부정선거는 국외 부재자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진짜표 3표, 진짜표 3표에 플러스 1, 아니면 4표에 플러스 1, 5표에 플러스 1, 6표에 플러스 1, 아니면 7표에 플러스 1. 자, 만약에 더불당하고 국민의힘이 있을 때 국민의힘 그 지역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6표나 7표에다가 한 표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240만에서 26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27만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 그들이 부정선거를 했지만 더 표를 집어넣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저 옛날에 그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라고 있죠. 이해찬 씨. 제가 이해찬 씨는 교육부 장관 할 때도 장관실에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성격이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알아요. 비서관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인가요?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흘렸느냐. 이제 민주당이 20년, 100년 장기 집권할 것이다. 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100% 이길 거라다. 100% 이길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마 심정이 괴로웠을 겁니다. 야, 평생을 우리가 장악할 건데 말이야. 에? 이게 뒤바뀌었다? 그러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2024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에서 뒤집어지면 윤석열이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웠을 것으로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 폐약질을 했습니다. 에? 더불당에서는 입법 폭주와 예산 폭주와 탄핵 폭주,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해하고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선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자기 측근들,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다 5명을 공천시켜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파괴시키려고 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범죄자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늘 걱정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역대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공산주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지금 하루빨리 말이죠. 하루빨리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한 것을 기각이 아니라 각하 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좌파 세력들의 종북 세력들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앞다퉈서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고 긴급 체포하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이여 식자층들이여 지금 언론이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바로 이어서 대통령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자행됐는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